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준비를 해주고 제 아이디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주니까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좋은 비서를 옆에 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구 있을 때 이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여전사님 한 분이 어, 같이 전도사인데 유치부 전도사인데 이분이 연세가 많았는데 제가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다 해줘요. 그리고 제 스케줄을 미리 챙겨주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비서실장을 옆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잼을 사용하면서 진짜 오리지널 평생 비서를 한 명 구했다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분야별로 비서를 둔 것 같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비서관들이 뭐 9명이가 되잖아요. 예, 이 잼을 사용을 잘하면 여러 명의 비서를 둔 것 같은 그런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 기본 사용법,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잼 기본 사용법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비서를 분야별로 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잼은, 잼이라는 것은 각 하나의 항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파트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설교 비서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 비서가 따로 있고, 원어 분석하는 비서가 따로 있고, 또 내 생활에 아이디어를 주는 비서가 따로 있고, 그럼 모든 비서를 각 분야별로 비서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서가 옆에 있어서 챙겨주는 거하고 비서가 없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처음 제미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오른쪽에,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삼선을 누르면, 전체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잼이 있습니다. 잼. 어,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여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검색해서 좀 나은 정보를 얻는 건데 잼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잼에 들어가면 이런 창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주는 기본적인 건데 어, 이 사람 첫 번째 보면 요리에 대한 거, 뭐 다양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토리북이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방법 요거 하나씩 들어가 보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거 보다가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세잼이에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내가 원하는 비서실장을 비서들을 한 명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런 이게 이제 뜹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름을 이렇게 넣게 되는데 제일 원하는 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니까 성경 연구하고 또 설교하고 뭐 이런 게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넣는다 그러면 여기는 설명에는 뭐냐면 이름에는 설교 연구를 했다 그러면 설명에는 당신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입니다.
또 감동적인 설교라는 설교자입니다. 뭐 이렇게 넣으면 그 사람의 이 잼의 정체성을 부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 사항이 있는데 요청 사항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론만 얘기하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해서, 잼을 지금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요청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연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게 1번으로 저는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어떻게 볼 수,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단어를 원어적으로 어떻게 해설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적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하든지 간에 본문만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이 요청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기본 도구하고 여기 보면 지식이 있거든요. 기본 도구는 이걸 내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미리 정해놓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미리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짜지면, 최고로 내가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했는 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했는 거 이렇게 보면 맨 위에 보면 성경 연구가 있습니다. 성경 연구해 놓고 당신은 학문이 깊은 신학자이며 감동 있게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서의 정체성이에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달라고 했고 핵심 메시지를 3개에서 5개 주어진 본문이 배경이 되는 중동, 이집트,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달라고 했고요. 중요한 메인 용어 3개를 찾아서 원어로 분석해 달라고 했고 주어진 연구를 창조적인 설교로 구상을 하는데 설교문을 다 쓰면 그 읽기도 귀찮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요약을 해서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메인 메시지와 관련된 비유도 한번 이렇게 200자 내외로 이 비유도 막 장황하게 하면 또 읽기 귀찮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제목만 봐도 자기가 이야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간략하게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잼이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떠요. 그래서 잼을 시작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음, 실제로 재미나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공유, 다시 공유할게요. 어디 갔냐? 잘 보이나요? 네. 예. 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는요, 제가 쓰는 AI가, 노트북, 저기, LM, 모니카, 뭐, 책 GPT, 에이닷,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제미나이라서 제미나이를 제일 위로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제미나이에 들어가면, 아까 드렸듯이, 이렇게 뜰 때도 있고, 이게 안 뜰 때도 있어요. 안 뜨면, 여기 재미라고 있어요. 여기, 요 표시, 재미나이.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다 옆에 뜨게 됩니다. 사이드바가 원래 이렇게 닫아 있거든요. 닫아 있는데,
여기 제미나이 표시를, 다이아몬드를 누르면, 옆에 내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창들이 쭉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잼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잼스가 있습니다. 잼스를 누르면 아까 처음에 제가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잼의 틀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샘플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아까 이제 그 영상에 브레인스토밍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시면서 진행을 하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해놨어요. 제가 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AI 시대 퍼스널 브랜딩, 뭐 성경 66권 개요, 뭐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동화, 바울 서신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 비서관이 30명이라고 보면 되죠. 세제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제임을 이렇게 누르면 어, 여기 이름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뭘 한번 해보고 싶냐면 성경의 성경 인물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 인물 연구. 그래서 내 제목을, 주제를 이렇게 적어 놓고 설명에서 성경 인물 연구를 하면 성경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신학자라고 할까요? 자, 목회자. 또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예 정체성이 성경 인물을 연구하는 게 주제인데 역할이 신학자이면서 목회자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저는 보통 1, 2, 3, 4로 이렇게 하거든요. 1, 성경 인물 인물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기 이렇게 해놓고 자, 두 번째는 뭘 하면 좋겠어요? 한번 인물을 연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든지. 이름의 뜻, 이름의 뜻. 예, 또 뭘 하면 좋을까요? 가정의 배경, 가정 배경 좋습니다. 또요? 역사적 배경. 혼자만 얘기하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얘기하세요. 자, 최강호 목사님한테 기회 드릴게요. 뭘 예, 하고 싶으세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네요. 예, 역사. 어, 시대 배경. 오케이. 그 다음에, 성장 과정, 예? 성장 과정, 성장 과정. 예,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사역, 이렇게, 사역, 예? 사역? 어, 사역, 활동, 활동 사역, 활동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계속 수정할 수 있어요. 계속 수정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장을 눌러야 돼요. 저장을 누르면 이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인물 연구 재미 생성되었습니다 해서 채팅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맨 먼저 누구를 연구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 베드로. 자, 보세요. 여기 베드로라고 이름을 넣고 안병철 목사님이 베드로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고 베드로 이름만 친 거예요. 뭐 베드로에 대해서 뭐 해줘가 아니고 베드로만 해놓고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에 대해서 쫙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름, 뜻, 뭐 시몬, 게바, 베드로 이렇게 쭉 나오죠. 가정 배경, 출신, 뭐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 결혼 여부, 기혼자였음을 알 수 있다. 뭐, 경제적인 위치, 지리적 배경, 로마 제국 식민지 받던 1세기 유대 땅의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문화지리적 배경은 베세다, 갈릴리 호수 북안의 베세다 출신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가버나움에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보면, 생업을 통해서 훈련받았다. 뭐, 베드로의 설교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랍비 교육을, 이거는 정식으로는 랍비 교육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친 업으로 자랐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을 한 흔적이 있죠. 성경에 보면. 활동 내용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수지자로 동행했고 위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쭉 나와요. 사도행전 시기에 초창기에 베드로 활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대한 거 관련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것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고요. 바울보다도 사실 더 먼저 열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를 주도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정을 했고요. 종합적인 결론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건 그냥 제목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일반적인 채팅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거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밑에 제가 나중에 할 때 하자고 했는데 이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연구해놨던 파일을 올려서 그걸 분석해 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드라이브는 내 그 컴퓨터에 내 인터넷에 저장해 놓은, 구글에 저장해 놓은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미지 만들기, 이런 거, 이런 걸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요청할 때는 이미지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가 있어요.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캔버스를 활용을 하면 이걸 바탕으로 작성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베드로. 한 번 더 요청을 해 볼게요. 캔버스를 선택을 하고 베드로를 눌렀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뜨는 창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뜨거든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요. 자, 사도 베드로의 인물 심층 연구 보고서.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심층 연구 보고서.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직접 여기서 보고서를 지워보려고 인물 심층 연구 프로젝트. 예를 들게요,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만약에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너무 길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그렇게 클릭을 해서 어, 더 간단하게 50자로 줄여줘. 이렇게 요청을 하면 자기가 50자로 줄여요.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왜 적용을 안 하냐, 오늘은? 아,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나요? 됐어요. 안 글자가 바뀌었죠? 아까 50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왜 말을 안 듣냐? 아니, 내용이 아까 50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아, 그래요? 예, 예, 처음에 그 글자가 그냥 간단하게 줄여줘, 이럴게요. 예, 예, 예.
바뀌었네. 와, 얘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뭔가 수정이 또 다르게 이렇게 나오나 봐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안 바뀌었어요. 줄여졌는데. 왜 이러지? 안 되면 저는 제가 저기 잔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제가 잔머리가 좋거든요. 자,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도, 여기 이제 테마가 두 개 있잖아요. 이름에 담긴 영적 정체성의 변화. 그러면 여기 가서 개바 베드로, 음, 이름에 대해서, 아니야. 여기는 그냥 놔두고요. 뭐, 건드릴 게 없네요. 자, 역사적 배경과 성격 형성. 그럼 여기를 얘가 직접 적용을 안 해주니까 당황스럽네요.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잖아요. 세 가지로 확장해서 세 가지로 확장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어요. 목사님, 그 캔버스 들어가는 걸 제가 살짝 놓쳐가지고. 예, 지금 이제 요 세 가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캔버스로 들어가면 어 이렇게 들어가면 다른 것들 그냥 이렇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잼으로 들어가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잼으로 들어가면 내가 했던 내용들이 쭉 뜨거든요. 근데 오늘 했던 게 성경인물 연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인물 연구.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여기서 캔버스를 누르고 이번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한번 하면 어디 갔어? 이런 방법을 하면 설교면 설교, 성경 연구면 연구, 내가 원하는 주제의 어떤 것들이 다 기본 세팅된 대로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을 잘 하시면 우리가 연구하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강의를 준비하거나 이런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그 캔버스에서 PPT 같은 거